번째가 풍선 효과, 두 번째가 저평가된 시장이었다. 세 번째는 트램이라는 교통에 대한 굉장히 굵직한 호재를 갖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20일 아주 특별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 지역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핫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대전 지역,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도안 신도시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지금 이명중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전에서 네네. 태어났고 학교도 다 대전에서 마쳤습니다. 완전 토박이시군요. 토박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업은 도안 신도시에서 10년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아, 도안 신도시에서 거의 10년. 네. 도안에서는 터줏대감이라도 거의 아니고.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군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상호는 호반 이블러 부동산이라고 상호를 쓰고 있고요. 현재 이명중이라고 합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예. 네. 대전에서부터 서울까지 좋은 정보 주시려고 귀한 시간 내주시고 예, 또 예.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 그래도 대전 관심 엄청 많으세요. 뭐 요새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전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네,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핫하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현장에 계셔서 무슨 느낌이신지 현장 분위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도 부동산업을 하고 있지만 네네. 바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랑 같이 업을 종사하는 부동산 사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네네.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해본 적이 없다. 음. 그러니까 뭐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여기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관심 밖의 지역이었잖아요, 대전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세종이 오고 나서는 다 세종 쪽으로 쏠리는 그러니까. 현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세종이 규제가 되면서 그 음. 투자자가 갑자기 대전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대전 현장 분위기 크게 꼽아서 세 가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세종시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종이 투자 규제적으로 묶이면서 이제 세종 쪽에 하기가 뭐하니까 대전 쪽으로 몰리는 그런 풍선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 규제 지역으로 묶일 때까지 사실 세종시는 거래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세종이 투자 규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되게 한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도 묶이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지역 대전으로 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세종에 대한 풍선 효과로 대전이 관심을 그렇습니다. 받고 있다. 예.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대전이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대는 뭐 2억에서 3억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 가격이? 그렇습니다. 갭 투자 가격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래를 하시는 거죠. 이거 뭐 거의 신축 아파트 가격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대전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또 그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격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전의 큰 호재, 현재 대전 같은 경우는 전철 1호선만 형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트램이 결정이 되면서 이 트램은 순환선 개념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램에 지나가는 아파트 주변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쪽으로 거래가 활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대전 현장의 분위기는 크게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풍선 효과.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한동안 거래가 없으면서 침체되었던 저평가된 시장이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트램이라는 교통에 대한 굉장히 굵직한 호재를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대전 아파트 가격은 그러면 예, 최근에 이슈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가격 변동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변동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올라간 건지 요거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네. 실거래가를 한번 뽑아봤는데 얼마나 한번 가격이 올랐는지 한번 뽑아봤고요. 그래서 네네. 유성구, 서구, 중구, 대덕구, 동구, 대전은 5개 그 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로 제가 한번 가격을 뽑아봤는데 유성구에 제가 현재 있는 베르디움 아파트 2단지 같은 경우는 2017년 4월달 가격이 4억 6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2019년 10월 가격이 7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3억, 2억 4천 이상 그 폭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크루브 아파트가 있습니다. 크루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전의 그 대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일 비싼 아파트고, 그리고 2017년 4월 달에 5억 5천이었는데 19년 10월 달에는 8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변동폭이 3억 이상 가고 있고요. 현재는 뭐 15억까지 거래됐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좀 잘 사는 분들, 특히 의사분들이 크루브 아파트를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는 2017년 4월 달에 3억 5천이었는데 지금 19년 10월에 5억 2천, 여기도 뭐 1억 7천 정도 차익이 생겼고요. 지금 대덕구, 동구 같은 경우는 올랐지만 아직까지 미미하지만 지금 특히 대덕구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이 활발화되면서 향후에도 여기도 차이가 많이 생길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제일 늦네요 지금 대덕구가. 예. 네. 그러면 일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덕구는 굉장히 늦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유성구하고 서구가 굉장히 가격 상승이 폭이 큰 거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유성구하고 서구에 관심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유성구하고 서구에가 관심이 더 높은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그 대전의 중심 역할을 계속 해왔고요. 여기가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다음에 뭐 행정타운이라든지 학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서구 쪽에, 특히 둔산 지역에 지금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수준도 높고요. 그래서 기본 가격 자체가 높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유성구 같은 경우는 새롭게 개발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수가 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세종과 인접돼 있다 보니까 그런 후광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는 일단 중심, 현재 대전의 중심이었었고. 그렇습니다. 네, 유성구는 개발이 막 진행이 되면서 세종시하고의 근접성 그렇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유성구하고 서구의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관심 갖고 계시는 부분이 타 지역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전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계속 듣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 왜 그쪽 지역으로 들어가는지. 일단은 갭 투자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고요. 거기도 역시 갭 투자인가요? 하기는 뭐 가격이 2, 3억대였다라고 하면 갭 투자할 때도 거의 부담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갭 투자 금액은 거의 1억에서 2억을 많이 찾는 것 같고요.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은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뭐 전주, 강주 이렇게 전국을 망라해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옛날에 세종시가 주말 되면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투자자들로 인해서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세종시가 다 붙기니까 대전으로 다 대전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런 거군요. 네네. 자, 그다음에 또 이분들은 어디서 정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또 오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카페 정보를 많이 의존하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저도 나름 이렇게 카페를 가입해서 들어가 보지만 카페에 대한 의존성이 되게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카페지기들이 또 카페 정보가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의존하면서 좀 맹신을 하지 않나. 그리고 어느 정도 상권 분석 이런 걸 하고 오다 보니까 거기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대전에 그런 얘기도 또 있잖아요. 버스 타고 관광 와서 뭐 이렇게 다 찍어간다. 투자들이 원정 투자 온다. 뭐 이런 얘기들 또 많이 들리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 도안 신도시는 그렇게 뭐 버스로 대전에서 오지는 않았지만 서구 쪽에 특히 둔산 지역에는 많이 왔다는 그
부동산 사장들한테 얘기 들었고요.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예. 진짜 버스 타고 내려와가지고 예, 예, 예. 이렇게 보고 예, 예. 딱 찍어가고 막 예.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가격대가 만만하고 저렴하니까.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사실이었군요. 네. 자, 일단 대전에 대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외부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가고 있다. 그리고 네. 그분들이 보통 갭 투자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도 서울, 부산, 대구, 전주 할 거 없이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카페 같은 곳에서 정보를 찾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구 둔산동 지역 쪽으로 해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도안 신도시는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서구 쪽으로 이제 갔던 거죠. 아, 그래요? 가격이 저렴했으니까. 자, 이렇게 도안 신도시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사실 대전은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예, 예.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이런 쪽 진행 상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 대전에 이제 원도심 그 개발 그 관심이 많은데요. 네네. 대전의 원도시 같은 경우는 그 분양한지 개발한지 거의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파트가 상당히 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를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목동 같은 경우 그 재개발 분양했는데 경쟁률이 148대 1. 아, 그리고 148대 1이요. 도마동은 263대 1. 이렇게 청약 경쟁을 보인 거죠.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던 거죠. 그만큼 대전 분들이 새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새 아파트는 누구나 선호하는 거이긴 한데 예, 그동안 예. 공급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거의 없었다는 지금. 거죠. 아, 그래서 오히려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이제 와서 예, 예. 막 터져 나간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경쟁률이 굉장히 세네요. 엄청 셌고요. 네네. 지금 내년에도 재개발 분양이 예정돼 있지만 네네. 한방동이나 영봉동도 분양돼 있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 분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분양하게 되면 여기 경쟁률보다 뛰어넘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지금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진행된 일반 분양분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네. 지금 목동이 148대 1, 예. 그다음에 도마동이 예. 263대 1 예. 이렇게 예.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예. 아우. 그러면 지금 개발 사업도 추진들이 막 빨리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건설사,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전이 재개발 분양이 잘 되고 완판이 되다 보니까 네. 막 서로 지금 하려고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네.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대전은 또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또는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 열려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냄새 맡고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예. 자, 일단 그러면 대전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뭐 일단 새로 개발되는 도시도 있고 또 원도심의 재건축 재개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전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에 대한 예. 투자의 방향 이런 것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예, 그 투자 방향도 그거를 같이 제가 한번 네.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대전의 핫한 이슈가 네. 지금 대전시 도안 신도시 호수공원 그 분양인데요. 네네. 호수공원 주변에는 3개 단지가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3단지는 작년 8월에 분양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 경쟁률이 500대 1이 넘은 상황이었고요. 500대 1이요? 500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1, 2단지가 그 분양을 남아 있는데 1단지는 지금 내년 3월에 분양하는 걸로 잡혀 있고요. 1, 2단지요? 1단지가 1단지가 내년 3월에 분양하는데 네. 시공사가 또 결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현대 그 건설로 현대건설, 브랜드는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거기도 분양만 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단계고 그 2단지는 내후년에 또 분양하게 되죠. 상반기에. 근데 이제 2단지가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앞라인이 호수공원 조망을 볼 수 있는 단지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 2단지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시기가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좀 그만큼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호수공원 조망이라 그러면은 어유 이게 좀 대단하던데. 광교 같은 경우도 호수공원 앞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500대 1의 경쟁률이다. 3단지 어렸어요, 3단지가. 3단지가. 아, 거기는 대단하네요. 3단지는 호수 조망을 볼 수 있는 단지는 아닌데도 네.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아, 도안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겠네, 이게 결국은. 신도시 관심도 있지만 호수공원 그거에 대한 관심도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구나. 네. 네. 자, 호수공원에 대한 프리미엄이 일단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조망권 같은 것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니까, 예. 네, 아무래도 대전 투자의 방향 첫 번째는 이런 개발 호재와 조망권, 그다음 호수공원 같은 예. 개발 호재, 예.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트램 라인은 이제 대전의 전철 2호선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 전철이 반석동에서 파남도까지 S축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지나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각지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트램으로 그거 사각지대를 커버하겠다는 개념이다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네, 네. 순환선이다 보니까 순환선을 통과하는 그 라인에 아파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2호선을 지나가면서 역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가수원역, 도마역, 뭐 서대문 사거리역, 뭐 이런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마치 서울 2호선처럼 순환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서울 2호선도 사실 핵심 지역 다 지나가잖아요. 예. 강남하고 예. 강북의 핵심 지역들을 다 지나가는데, 그만큼 트램 2호선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그 대전의 이제 원도심 재개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렇죠. 내년에 그 탐방동의 숭어리샘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용무동 그 재개발 분양이 있는데, 탐방동 숭어리샘 같은 경우는 둔산하고 가장 밀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학원가, 상권, 학권 이런 것들이 다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만 분양하게 되면 서로 여기를 입주하겠다는 사람이 많고 또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분양만 하게 되면 엄청나게 경쟁이 심할 거다,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용문동 같은 경우는 또 용문역 그 역이 형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철 그 주변도 그 교통 인프라가 괜찮기 때문에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대전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 크게 세 가지를 떠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첫 번째가 도안신도시와 호수공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트램, 그렇습니다. 순환선 라인.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 사업.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관심 있는 지역이다. 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전은 이제 그런 지역으로 투자를 하면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저 그렇게 볼 수 있는 실패할 거죠. 수 없는 지역. 네. 그러겠네요. 네. 지금 내용 들어보면 네. 대전 자체의 개발 호재들이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일단 대전에 대한 쭉 얘기를 주셨는데요. 일단 뭐 대전이 위치가 어디 있고 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신 지역들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개발의 축들이 이동해 가고 있는지, 또 원도심은 뭐고 또 신도시는 뭔지, 그리고 또 세종시하고의 인접성은 도대체 얼마나 가까운 건지, 뭐 복합적으로 쭉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도를 하나 띄워서 네, 내용을 보여주시면 정말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요게 대전 그 전도인데요. 네네. 여기가 대전역이거든요. 일단 세종시는 어디죠? 세종시는 여기 있습니다. 아, 세종시하고 네. 대전하고 거리가 그렇게. 그래서 도화신도시 안 머네요. 여기 유성하고 네. 세종시 거리는 편도 네네. 2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아, 직선거리 25km. 그러니까 차로 가면 한 15분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같은 생활권이겠네요. 서울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 아, 가까운 네네.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대전이 같은 경우 이 대전역을 중심으로 원래 그
발전해 왔다가 인구가 늘면서 또 도심이 발전하면서 네. 또 둔산이라는 지역을 또 개발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 네. 거기가 둔산인가요? 여기가 지금 청사 써 있죠? 네네. 여기. 그래서 둔산 같은 경우는 정부 3청사, 대전시청,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지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가, 뭐 행정타운, 뭐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으면서 대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둔산 지역이 아파트가 개발한 지 한 3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를 요구하게 되다 보니 여기 또 도안 신도시를 이제 개발하게 되었던 거죠. 아, 그러면 네. 구도심이 제일 먼저 대전역을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쪽인 둔산동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 현재는 둔산동이 가장 핵심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다시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도안 신도시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도시가 있었나요, 대전에? 그래서 이제 그 면적 자체가 네네. 신도시 그 개념 자체로 개발하다 보니까 명칭을 도안 신도시라고 명칭을 부여했던 거고요. 도안 신도시는 유성구, 서구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 형성돼 있고 그리고 인구는 70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 개발 청사진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안 신도시는 그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 개발이 끝났고요. 현재 2단계가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처음 이제 아파트가 분양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2단계는 민영에서 지금 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공영 개발이 아니고 1단계는 공영 개발이 끝났지만 2단계는 민영이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대전 안에서 서쪽에 도안 신도시가 있고 이 도안 신도시가 세종시하고 가깝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도안 신도시 안에 1단계, 2단계는 뭔지 어디 있는 건지 그 아까 말씀하셨던 호수공원 같은 거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그것도 같이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천이 현재 갑천인데요. 네네. 갑천을 끼고 있는 요 일대가 호수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1단지, 2단지. 이번 최근에 분양한 데가 여기 3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안 신도시 1단계는 요렇게가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 그 천변 쪽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2단계는 여기 용계동, 복용동 일대가 2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3단계는 대정동, 현재 대전교도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3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3단계는 2022년부터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도소 이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교도소 이전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이거는 발표가 됐고요. 네네. 이전 지역은 인근에 방독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방독으로 이전 확정이 돼서 2025년까지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 뭐 3단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되면 뭐 거의 그러니까 막 개발이 시작이 될 것 같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1단계는 끝난 건가요? 1단계는 끝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2단계가 지금 2단계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올해부터. 아, 올해부터.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경쟁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1단계인가요? 지금 그 호수공원 개발을 하면서 여기가 사실은 하천부지였습니다. 하천부지였는데 그 호수공원 면적을 줄이면서 그 양쪽으로 아파트 부지를 준 겁니다. 그러면서 3개 단지를 분양하는 거죠. 그래서 3단지가 분양을 작년 8월에 분양했는데 경쟁률이 500대 1. 아, 그 3단지가 작년 때는 34, 39 분양했는데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 1, 2단지는 1단지는 이제 내년 3월에 분양할 거고 2단지는 이제 내후년에 이제 분양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거기에 뭐 학교 같은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 그 1, 2단지 안에 처음에 계획할 때는 초등학교가 신설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그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애들이 없으니까 단점 아닌 단점인데 그래도 워낙 호수공원 아파트 주변이고 브랜드 자체가 좋으니까 그래도 뭐 완판하는 데는 이상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위쪽이 유성구고 밑에가 서구인 거죠? 그래서 요 도로가 동서대로인데 네네. 요게 동서대로인데 동서대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유성구고요. 네네. 이쪽은 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도. 네. 그러면 유성구하고 서구 중에 서구가 더 좋은 지역이었었나요? 과거에? 아닙니다. 지금 유성구를 더 쳐주고요. 그러면 음. 유성구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지도상으로 볼 때도 예, 왠지 예, 느낌상 예, 예, 예. 중심인 둔산동하고 가까운 데가 유성구라서 유성구입니다. 예, 예, 네, 예, 유성구가 더 핵심 지역일 것 같고 예. 마치 서구는 그동안에는 굉장히 소외받았었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의 지역인데 이제 유성구를 통해서 서구 쪽으로 이렇게 개발이 연결되는 듯한 이런 식의 느낌이 저는 많이 오는데 네. 실제도 그런가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서구가 사실은 많이 소외됐던 건 사실이고요. 이제 도안 신도시가 개발하면서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제 가격이 올랐지만 지금도 유성구하고 서구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따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가 가수원 사거리인데요. 네네. 여기가 트램 지나가는 라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트램 주변이다 보니까 그 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 이쪽 서구 쪽으로도 좀 투자분들이 많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램 라인은 확정이 된 건가요? 확정돼 있습니다. 확정이 돼 있어요? 예, 뭐 예. 어떻게 어느 쪽으로 지나가는 거죠? 이게 뭐 순환선이라고? 지금 트램 라인은 네. 여기가 유성 온천역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요 도로가 도안대로인데 네. 대로를 따라서 이렇게 간조동으로 연결돼서 다시 네. 여기 진자문 쪽으로 가서 다시 네. 그 서구 쪽으로 쭉 내려가거든요. 네네네. 여기가 가수원 사거리, 요 도마동, 뭐 서대문 사거리, 뭐 이렇게 저기 대동, 신흥도 이렇게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순환선. 그 완전히 순환선 자체가 도안 신도시를 관통하는 중심의 대중교통이 될 수 있는 굉장한 호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안대로가 현재는 없지만 네네. 도안대로가 2022년 9월에 개통 목표거든요. 그리고 도안대로라는 게 1단계하고 2단계, 3단계 사이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지나는 도로가 도안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도안대로를 따라서 트램이 지나간다. 그렇습니다. 예. 그 확실히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하나 더 생기는 것보다 예.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새로 생기는 호재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네. 더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도안대로가 그 준공이 되고 개발이 되면은 신도시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세종시하고의 가까운 어떤 거리상의 메리트 예.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깨끗한 도시라는 어떻게 보면 그전에 대전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오랜만에 느끼게 되는 그런 신도시의 개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예. 거기다가 또 교통에 대한 호재 예.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조망권과 호수 조망 그렇습니다. 뭐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예. 겹쳐서 예. 겹겹이 호재로 둘러싸이는 지역이 예. 도안 신도시인데 도안 네. 신도시 가격이 그동안은 저평가되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네. 많이들 들어가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지금 대전 분들이 대전 호수공원에 대한 그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없었어요? 호수공원이?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대전이 솔직히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가볼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이 생기면 대전에 하나의 명품 공원이 생기니까 이제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충족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호수공원이 처음으로 들어서는 또 그런 네. 혜택이 있군요. 네. 호수공원 요새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뭐 아침에 산책도 다니고 뭐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운동들도 하시고 날씨가 좋을 때는 또 꽃 같은 거 이렇게 잘 심어놓고 하셔서 하고 또 축제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대전에 그동안 뭐 갈 데가 없었는데 이런 호수공원이 생기면 사람들하고 관심 굉장히 많이 받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자, 호수공원에 대한 부분까지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 외에도 도안 신도시를 선호하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들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일단 동안 신도시는 그 산과 화천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의 쾌적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나 저기 기존의 도심에 살던 분들이 도안 신도시로 오게 되면 그런 주거의 쾌적성에
많은 그 매료를 느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런 이제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도안 신도시는 열병합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합 시설은 중앙 공급 방식이지만 또 개별 난방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난방비라든지 이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좋고요. 거기다가 여기는 그 쓰레기 그 시설 쓰레기 수거 방법이 그 쓰레기차가 오는 게 아니고 다 지중화로 설치가 돼 있어서 따뜻한 청정 도시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안 신도시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도안 신도시가 주거의 쾌적성을 가지고 있다. 네. 이게 한마디로 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도심이라고 하면 물론 뭐 구도심이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주거하기에는 왠지 오래되고 그렇습니다. 예. 먼지가 좀 날 것 같고 좀 냄새도 좀 날 것 같고 뭐 예. 이런 개념인데 이제 도안 신도시는 기존의 대전 분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그렇습니다. 주거의 예.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단지 깨끗한 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어우. 거기다가 네. 또 호수공원까지 개발을 하니까 또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네요. 네. 네. 자, 그래서 도안 신도시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자, 도안 신도시 내 개발 호재들도 또 있죠. 예. 도안 신도시 이제 개발 호재가 일단은 호수공원 개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동서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호수공원이 개발을 하는데요. 올 12월 14일 날 최종 그 사업 설명회가 끝나가지고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토목공사가 시작이 돼서 2022년 11월에 21년 11월에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수공원 그 개발 그 청사진 목표는 습지 생태공원하고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전시 입장은.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공원. 네. 그래서 이런 공원이 생기면 대전 시민들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특히 도안 신도시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되는 거겠죠. 일단 뭐 그냥 뭐 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네, 뭐 네. 12월 14일 날 사업 설명회가 끝났고 그렇습니다. 네. 21년 11월에 준공된다라고 얘기하면 네, 네. 생각보다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예, 이게 사실은 그 몇 년 전부터 하겠다고 이게 발표됐던 건데 네네. 계속적으로 그 사업이 지연됐던 이유는 시민단체, 특히 환경단체들이 계속 그 좀 반대 아닌 반대를 해왔거든요. 네네. 이게 사업이 계속 지연됐었고 네. 최종적으로 이제 올해 사업 설명이 끝났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단 뭐 호수공원에 대한 얘기가 또 있었고요. 예, 예. 자 그다음에 또 도안도로. 예, 이게 도안대로인데요. 네네. 지금 도안 신도시가 그 지금 보시면 도안 동로가 있는데 도안 동로는 그 도로로서 지금 큰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병목이 있고 병목 현상, 교통 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호수공원 주변에 아파트가 또 들어서게 되면 또 교통 체증이 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도안대로를 개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안대로는 2022년 9월에 지금 준공 목표가 되어 있고요. 지금도 공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유적지가 나와가지고 조금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적지 출연. 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로는 놔줘야 되는 거니까. 네, 이 도안대로가 그 뚫리게 되면 네네. 이 도안대로로 트램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서구, 유성구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안 신도시가 발전한 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일단 교통에 굉장히 큰 호재가 그렇습니다. 자리 잡고 예,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 얘기가 이제 트램에 예, 대한 거죠. 트램도 이제 되는 거죠. 트램도 지금 이제 애비 타당성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게 트램도 2025년도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램 역 주변으로 또 아파트 가격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공사를 또 시작하게 되면
더 오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굉장히 다양한 호재들이 도안 신도시를 중심으로 몰려 있어서 관심들이 진짜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 도안 신도시의 부동산 시장 현재 예. 모습들은 어떤지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도안 신도시는 아파트 시장하고 음. 분양가 시장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가 1단지부터 19단지까지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1단지, 4단지, 10단지, 11단지는 국민임대 아파트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민영 아파트고, 그리고 평형대는 29에서 55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가격대를 보시면은 4억에서 현재 13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꾸준한 이런 그 수요가 많이 창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호수 3단지가 작년 8월에 분양하면서 여기는 그 전매 제한이 1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개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이 올 8월에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분양권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가격대는 프리미엄이 뭐 2억에서 거의 뭐 3억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계속적으로 사달하는 사람이 많은데 뭐 물건을 찾기가 많이 어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와, 확실하게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완전 지금 대전은 다 매도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자 우위 시장. 네. 그렇군요. 일단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생각보다 짧네요. 대전은 이제 그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1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민영개발이라든지 재개발할 경우에는 6개월입니다. 아, 네. 그래서 최근에 올 10월에 분양한 아이파크 아파트가 2단계 안에 이제 있는데 네. 거기가 그 분양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는 거의 평당 1,500에 분양을 해가지고 다들 놀랬거든요. 그 분양가가 비싸다고. 그 대전에 평당 1,500에 분양할 수 있는 지역이 없었고 거의 뭐 900에서 1,000만 원대 있는데 갑자기 1,500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다들 논란이 있었고 말이 많았지만 네. 그래도 청약 경쟁률이 200대 1이 넘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안판됐고 그다음에 또 여기 지금 프리미엄도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도 매수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그 가격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또 전매 제한 기간도 생각보다 긴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이다 보니까 분양권에 대해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이 좀 몰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여지가 좀 열려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럼 도안 신도시에 투자는 할 만한 분양권 뭐 이런 것도 또 있나요? 지금 도안 신도시에는 아까도 호수 3단지, 네네. 그다음에 아이파크 여기가 이제 분양권 시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풀리는 단지가 있습니다. 동화동 아까 분양했던 데 이편회사, 그다음에 이제 목동 분양했던 자리, 네네. 거기가 이제 분양권이 풀리죠. 아, 그것도 풀리나요? 아, 네. 이거 그 정보 언제 풀리는지만 알아도 이거 굉장히 그 가치 있는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도안 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도안 신도시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투자에 대한 기회, 그다음에 뭐 전매 제한이 풀리는 거, 그다음에 분양권 시장, 뭐 재개발 시장,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쭉 나눠봤는데 어떻게 보면 좀 사실은 전 헷갈릴 것 같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헷갈릴 것 같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상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일단 뭐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이 연락 주시면 뭐 관련돼서 설명도 좀 차근차근 해주시고,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없었고 했지만 뭐 이렇게 알려주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대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사실 뭐 대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대전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대전 지역에서 오래도록 타고 태어나신 토박이이시면서 동시에 부동산 중개업도 짧게 1, 2년 하신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오래 해오셨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도안신도시 들어가는 또 길목 앞에 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찾아가기도 굉장히 쉽다 그러시는데 그 뭐 얼굴 이렇게 보이시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건가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 객관적인 정보,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쪼록 뭐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갖고 계시다가 매각을 생각하시거나 또는 투자를 또 생각하시거나 이렇게 연락이 오시게 되면 바쁘시겠지만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주시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 한번 쭉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도안 신도시가 네. 아직까지 개발하고 있고 아직까지 미개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2단계, 3단계가 남아 있고 그래서 결론은 완성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또 도안 신도시가 계속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제도가 2018년 10월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제도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무주택자로 만드는 게 유리한 것 같고요. 청약 통장을 가입해서 그래서 청약을 한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청약을 해서 당첨만 되면 지금 이 분위기라면 엄청난 그 프리미엄을 갖고서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일단은 청약으로 시장을 진입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까지 도안 신도시에 개발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뭐 호수공원, 뭐 도안대로 개통, 뭐 트램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모습이 눈에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발표만 됐지 청사지만 나왔지 아직까지 개발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고 늦지 않았다 보는 거죠. 아직도 시간이 있다.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 하더라도 본인들이 마인드, 특히 투자 마인드가 돼 있지 않으면 쉽게 결정하지 못하니까 본인들도 많이 연습하고 공부해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서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요약해보면 그렇겠습니다. 자, 일단 도안 신도시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야기 참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뭐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일단 도안 신도시가 굉장히 관심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또 투자로서의 메리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은 청약 시장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무주택자의 경우에 도안 신도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해 보시는 거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까지 개발 호재가 여러 개 발표가 됐지만 개발 호재가 아직 실현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가야 될 모습들이라 조만간 가시화되기 전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선점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선점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 하나 해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 아무리 좋고 어쩌고 해도 사실 본인이 잘 모르고 감각이 없으면 접근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공부도 열심히 하신다면 후회 없는 실패 없는 그런 투자 가능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뭐 개인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실수요자 그러니까 직접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내 삶을 편안하게 영위하고 싶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깨끗한 신도시인 도안 신도시에 관심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네 뭐 투자로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뭐 실수요자로서의 접근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시장의 도안 신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도안 신도시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눠보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막상 해보니까요. 네.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또 새로운 기업을 해봤고 네. 또 교수님 또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이, 별 말씀을요. 너무 고맙게 네. 생각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자, 일단은 사실 이슈 있는 지역에 계셔주셔서 너무 좋고, 예.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계셔주셔서 또 너무 좋고, 이렇게 또 예. 건강하시고, 예. 또 여유가 있으셔서, 예. 이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예. 서울까지 왕림하셔서, 이렇게 예. 방송에 참가해 주셔서 예. 또 감사하고, 제가 고맙습니다. 네, 늘 감사한 일 뿐입니다. 자, 아무튼 2019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이제 하루 남았네요. 예. 네. 연말 마무리 잘 하셔야죠. 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는, 네. 고객들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함께 성장하시는 예. 예. 그러한 우리 이명규 대표님 되셨으면 예. 하는 바람이 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전에 대한 핫한 이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슈들과 호재들이 중첩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호재들이 중첩되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역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오랫도록 대전 자체에 신규 택지 공급이 없었죠. 근데 신도시 규모로 해서 거대한 택지 규모, 그래서 깨끗한 도시, 그리고 다양한 호수공원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랜드마크가 지어지고 있는, 그리고 교통에 대한 아주 굵직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도안 신도시라면 실수요자이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아직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세종시보다는 아직 덜 오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전세 가격이 훨씬 많이 받쳐지니까 접근하기에도 훨씬 수월한 시장이 도안 신도시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운은 띄워드렸으니 도안 신도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열심히 학습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각자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예. 신년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